여러분 안녕하십니까, 진성호입니다. 지금의 한국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을 만든 1등 공신이 여러 명 있습니다. 혹자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을 만들었다고도 하고, 또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후보가 약해서 그렇다고도 하고, 아무튼 다양한 의견이 있습니다. 그렇지만 대개의 사람들이 공감하는 것은 바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오늘의 윤석열을 만든 1등 공신이라는 것입니다. 물론 이건 역설적인 이야기입니다.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판사 출신 정치인입니다. 윤석열 검찰총장을 탄압해서 오히려 윤석열을 이 반문재인의 기수로 만들었고 결국 대통령까지 탄생하게 했다는 그런 분석들입니다. 자, 문재인 전 대통령 대통령 후보로 당선됐을 때 민주당의 대표가 추미애였습니다.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를 승리한 민주당의 대표였습니다. 임기도 다 지켰을 만큼 민주당에서는 유례없이 성공한 당대표였다, 이런 평가도 그쪽에서는 있는 모양입니다. 그런데 판사 출신의 변호사이고 법무부 장관까지 지낸 추미애 전 장관이 오늘 서울중앙지법에서 정말 대망신을 당했습니다. 자, 법률가인 추미애 전 장관이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가 있을까? 이런 일이 벌어졌고 결국 추미애 전 장관에 대해서 법원은 일부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. 자, 그리고 오늘 이 판결을 내린 판사, 단독 판사인데 김창보 원로법관이었습니다. 자, 오늘 서울중앙지법 민사 1004 단독 김창보 원로법관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에게 뉴데일리 기자 A씨가 낸 민사소송 재판에서 추미애 전 장관의 일부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. 그런데 이걸 보면 추미애 전 장관은 당시 장관이었고 법률가인데 어떻게 이런 행위를 할 수 있을까? 고개를 갸우뚱하게 됩니다. 아무튼 추미애 전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의 1등 공신이라는 말을 하고 있고, 또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지방선거가 끝나고 요즘 추미애 전 장관은 침묵 모드로 들어갔습니다. 거의 요즘 발언을 본 적이 없습니다. 그런데 오늘 뉴스에 이름이 나왔습니다. 그것도 추미애 전 장관 입장에서는 대단히 불명예스러운 망신스러운 일입니다. 민사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. 그런데 그 내용이 어마무시합니다. 진성호의 융단 폭격 시작합니다.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을 융단 폭격합니다. 방송에 앞서 아직 진성호 방송에 구독자가 아니신 분은 붉은색 구독 버튼 눌러주십시오.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. 자, 추미애의 페이스북에 기자의 실명과 연락처를 공개했던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, 해당 기자에게 200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오늘 나왔습니다. 자, 이 서울중앙지법에서 오늘 열린 이 판결, 김창고 원로법관의 판결입니다. 자, A씨 기자입니다. 뉴데일리 기자입니다. 지난해 10월 21일 성남국제마피아파 핵심 조직원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2017년 추미애 전 장관 등 더불어민주당 주요 인사들과 사진을 찍었다고 보도했습니다. A 기자는 기사 출고 전 추미애 전 장관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. 국제마피아파 조직원과 장관님이 함께 찍은 사진과 관련해 입장을 듣고 싶다. 국제마피아파 조직원과 장관님이 왜 사진을 찍었는지 궁금하죠. 그래서 물은 겁니다. 그랬더니 추미애 전 장관은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는 취지로 답했다고 합니다. A 기자는 추미애 전 장관 해명을 담아 기사를 내보냈습니다. 자, 그런데 이 시기가 지난해 10월 21일이면 추미애 전 장관은 현직 장관 때는 아닙니다. 전직 장관 때입니다. 자, 어쨌든 추미애 전 장관이 왜 2017년 찍었을까? 이때는 추미애 전 장관이 법무부 장관이 아니라 국회의원 시절로 보입니다. 그리고 이 사건이 보도된 시점은 추미애 전 장관이 퇴임한 이후입니다. 자, 추미애 전 장관 페이스북을 통해 이렇게 말했습니다. 상황을 설명했음에도 공적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왜곡하는 악의적 보도다. A씨와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 등을 캡처해 페이스북에 올렸습니다. 그런데 문제는
이 페이스북 내용이었습니다. A 기자의 실명, 휴대폰 번호를 노출했습니다. 추미애 전 장관은 젊은 기자님, 너무 빨리 물들고 늙지 말기 바란다. 위에서 시키니까 할 수 없다는 것으로 면책될 수는 없다. 이 게시글을 두고 개인정보 보호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이름과 연락처는 그 뒤 모자이크 처리했다고 합니다. A 기자 측은 문자 메시지를 아무런 편집 없이 그대로 옮겨 개인정보 통제권, 인격권이 정면으로 침해됐다. 추미애 전 장관을 상대로 지난해 10월 2천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. 자, 아무튼 이제 이 법원에서 200만 원 손해배상을 하라고 했는데 200만 원이면 좀 적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. 아무튼 오늘 추미애 전 장관, 이 장관을 그만둔 뒤입니다. 이 사건이 발생한 것은 전직 장관이었던 추미애 장관이 판사 출신의 당대표 출신의 법률가인 추미애 전 장관이 왜 이렇게 치명적인 위법을 저질렀는지 모르겠습니다. 이거는 법률 위반이니까 이 200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오지 않았겠습니까? 아무튼 아는 사람이 한다. 뭐 알고 이렇게 했겠습니까만은 몰랐다면 그것도 문제입니다. 변호사라면 법을 잘 알 테고 법무부 장관을 지냈습니다. 그런데 어떻게 개인의 실명과 핸드폰을 갖다가 SNS에 올립니까? 하기야 민주당 쪽의 지지자들은 이렇게 실명, 핸드폰 번호를 노출하면서 뭐 문자 폭탄 보내자, 항의하자 이런 걸 워낙 많이 합니다. 이건 정말 앞으로 법으로 좀 끔찍한 이런 행동은 자제시켜야 합니다. 핸드폰에 문자 폭탄을 뭐 1000통 받았다, 10,000통 받았다. 지금 민주당 쪽에서 오히려 그런 말이 더 많이 나옵니다. 자, 이런 게 품격 있는 대한민국입니까? 그리고 그 행위에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등장했다는 것은 참으로 좀 낯이 뜨겁습니다. 추미애 전 장관, 다음에는 좀 좋은 일로 이름이 뉴스에 올랐으면 좋겠습니다. 진성호의 융단 폭격이었습니다. 여러분 감사합니다.